안녕하십니까. 천공입니다. 오늘은 자신감 있는 남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 그리고 자신감 있는 남자들이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 표출하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관종 짓을 하지 않는다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겠죠. 왜 그럴까요? 자신감 있는 남자는요, 시그마 남성은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 시그마 남성이나 자신감 있는 남성은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한 남자한테 열정적으로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의존하지 않아요. 이 한 사람한테만. 그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즉, 자신감 있는 남자, 시그마 남성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능력 자체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벌써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냉정해질 수 있나요? 그게 힘들어. 말이 쉽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굉장히 감정적이 돼.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그게 저같이 남성의 특징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냐. 제3자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이 봐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가 바로 이 얘기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 네 자신의 눈에 있는 그 결점을 보아라. 남의 결점을 보지 말고 네 자신의 결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예수가 한 얘기야. 예수가 실존 인물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얘기라고. 제가 최근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진짜 자신감 있는 남자는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하고 미래의 나와 지금을 비교한다. 즉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근데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본다는 건데,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그리고 남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약한 근성이 나온단 말이야. 나약한 자는 본인 스스로의 나약함에 대해서 그걸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늘 나한테, 타인한테 그것을 화살을 돌린다고. 이렇게 남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없으면요, 자기 자신한테 엄밀해지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져. 오케이?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율성이 있고 독립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섹시함인 거야. 그게 남성다움인 거야. 그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늘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를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은 감정의 정서, 제가 늘 얘기하는 칠아웃, 이러한 어떤 안정된 정서가 표출이 되게 돼 있어. 그만큼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무겁고 고독하고 굉장히 심오한 거야. 자기 자신한테 안주돼 있는, 자기 자신한테 집중돼 있는 사람. 요거는 개인주의도 아니야.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디자이어가 있는 거야. 그건 훌륭한 인격상이에요. 이게 진정한 남자고 진정한 인간이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그걸 남한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야. 내가 이 인생에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무언가를 실현하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겠다는 인간의 아름다운 목표야.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야. 그 위험. 누구도 그 산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 산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 그 산은 언제나 거기에 있고 그 모습 그대로야. 아무도 그 존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히말라야 산은 아름다운 산인 거야. 그것은 위대한 산인 거야. 왜? 아무도 그 산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 존재를. 그런 산과 같이 돼야 돼.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한 얘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언제나 거기에 있고 물은 언제나 흐른다. 그 간단한 현실. 응? 남이 나를 위대하게 생각하면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야. 아니잖아. 남이 나를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어지는 게 아니야. 아니잖아. 진짜 멋있고 진짜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실체인 거야. 산을 물이다 해서 산이 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산이다 해서 물이 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엄밀하고 엄격하게 보자는 얘기야. 그게 스토아 철학자의 얘기야. 스토아 철학은 냉철합니다. 모든 철학은 냉철해질 수밖에 없어. 왜?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냉철한 것이야. 그래서 여자 철학자들이 없는 거야. 철학은 여자들이 할 수 없어. 왜? 인간이 왜 동물보다 우월한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보다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려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거야.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인간의 위대한 면이죠. 얘기가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갔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동물적인 생각인데 동물도 그런 이고는 있어. 자기 어떤 집단을 이룬 사는 동물들은 우리 가족과 동물도 가족이 있습니다. 상대방 가족의 우리 동물을 내 공동체를 침입하려고 하면 싸운다고 투쟁하고 그리고 다른 동물보다 내가 더 사회적으로 소셜리 더 많은 파워가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동물도 상당히 투쟁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인간인 게 아니야. 동물 같은 인간 존나게 많다고.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여자들이 사랑하게 돼. 남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남자는 자기가 인정받아야 할 사람 한 명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게 자신감이 있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있는 남자는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에디슨 봅시다. 토마스 에디슨의 예를 봅시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실험을 했어. 1000번 실패를 하고 수천 번 실패를 하고 나중에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위대한 전구라는 게 나온 거죠. 에디슨이 없었으면 인류의 모습은 암흑의 시대야. 그가 인류에 끼친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에디슨은 이 비판적 사고의 어떤 전형적인 인물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비판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뽑으면 저는 에디슨 뽑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에디슨은 본인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한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1000번 실패한 거를 실패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성공을 하기 위한 1000가지 다른 방법의 하나로 보았다. 그리고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성공으로 가는 1000가지 방법 중이야. 그 중에 내가를 찾아가는 길인 거야. 즉 열쇠가 1000개가 있어.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열쇠 1000개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 그죠? 그럼 하나씩 다 넣어봐야 할 거 아니야. 구멍에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 찾는 거야. 근데 운이 좋은 사람은 한 번에 되는 거고 운이 좀 안 좋은 사람은 1000번이 걸리는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는 열고 가기 위해서는 뭐야? 그 1000개 다 열어봐야 돼. 이게 천재들이 가는 길이야. 천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천재인 거야. 브루스리가 하는 얘기 했잖아. 나는 10,000가지 무술 동작을 한 번씩 연습한 무술인은 무섭지 않다. 하지만 한 개의 동작을 10,000번 연습한 사람. One kick, 10,000 times. Repeating 10,000 times for one kick is the man I'm really scared of. 이게 브루스리가 한 얘기야. 그게 천재의 모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 비판적 사고는 도덕적인 사고관을 무시해야 한다. 그것은 이거지. 사회적 타부나 내가 만든 게 아닌 타인이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그 소셜 스티그마를 비판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라는 뜻이지.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지. 그 도덕적인 체계를 바꾸라. 도덕적인 체계. 자, 도덕적인 체계도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철학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try and error를 반복해서 나온 것이 결국엔 도덕으로 간 거야, 그게. 대부분의 미국에서 재판관에 있는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심리학 전공이나 철학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나중에 노스쿨 가가지고 판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은 문화와 윤리와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법은 그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어. 받는다고. 그리고 그 문화 안에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근데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면 그게 비판적 사고가 됩니까? 여기서 에디슨이 한 것이 비판적 사고야. 나는 1000번 실패한 거를 실패로 보지 않는다. 나는 1000번의 긍정적인 사고 판단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성공을 가기 위한 1000번의 여러 가지 알터네이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다 라고 보잖아요. 그게 비판적 사고야. 어떤 상황을 나는 이렇게 본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만. 자, 그래서 자신감 있는 남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2개만 얘기할게요. 자신감 있는 남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당히 얘기가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